안녕하세요. 이강산입니다. 저번 지지난주에 제가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지지난주에는 캐릭터 움직이고 애니메이션 출력한 다음에 간단한 액터 제어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유니티나 어떤 게임 엔진 툴을 다룰 때 캐릭터 이동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유니티로 따지면은 원 트리거 엔터, 원 컬리전 엔터랑 그 레이캐스트 있죠. 광선 쏴가지고 그 대상 힛 정보 받아내서 그 물체에 대해서 어떤 상호작용하는 거,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상호작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얼리어를 통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씬 자체는 1인칭 시점 템플릿을 가져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에셋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구현하고 싶은 거는 이 리모컨을 집어서 어떤 키를 입력을 해서 집은 다음에 어떤 위치로 이동을 시키면은, 오버랩 시키면은 이 위에 천장이 이제 열릴 수 있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게 이제 목표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니티는 원 트리거 엔터 이렇게 적용을 했다면은 얼리얼에서는 이제 오버랩 됐을 때 이벤트를 호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레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유니티에서 있는 레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트레이스가 있고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대상 물체를 이제 구별하는 그런 방법을 얼리얼에서는 이제 채널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채널을 설정을 해주고 그 채널에 해당되는 물체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스를 했을 경우 그 대상의 정보를 똑같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메소드가 있어요. 심지어 그게 이제 참조를 사용을 하는 거라서 완전 문법 가치 자체는 거의 똑같은데, 조금 이니 파일을 직접 들여다봐서 그 채널을 찾아야 된다는 게 조금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씩 하면은 금방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먼저 물체를 집는 거 바로 해보겠습니다. 물체 집는 거 먼저 해보죠. 물체를 기본적으로 집으려고 했을 때 어떤 저희가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 안에 어떤 컴포넌트 피직스 핸들이 필요합니다. 집는다는 것 자체가 행위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드는 어떻게 들 것이냐, 그 물체를 그 회전 정보를 그대로 잡은 채로 내 앞에서 들고 있을 것이냐, 내가 움직이는 거 따라서 얘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냐,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이제 기본적인 캐릭터에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 물체에 우리가 컴포넌트를 그런 기능들을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액터 컴포넌트라는 게 있고 씬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먼저 액터 컴포넌트가 조금 더 쉬우니까 액터 컴포넌트로 그 물체를 움직이는 것부터 구현을 할게요. 잡는 거는 바로 그 다음에 하고, 액터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액터에 추가를 해서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무버라고 하시죠. 무버. 저는 코드를 보면서 할게요. 너무 그 메서드들이 익숙하지도 않기도 하고 포인터를 호출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기도 해서 보면서 해보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처음 시작점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슈도 코드 사용을 해서 어떤 그 논리 과정, 그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제가 전에 했던 거고, 그럼 저는 헤더 파일 작성하는 것보다 C++ 파일 작성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할 건데, 물체를 그랩을 할 때 몇 가지 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하는 거, 저는 웬만해서는 그 정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바로 메서드를 꺼내서 그걸 역으로 올라가는 형식을 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랬듯이. 그 방법이 가장 큰 방법이 벡터 뉴 로케이션, 우린 새로운 위치로 그 물체를 움직이는 거니까 fms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v interloop constant to current location부터 시작해서, 이건 다 정의를 할 겁니다. 계속 target location, 그 다음에 델타 타임에 따라서 특정한
스피드에 따라서 계속 정의를 할 거예요. interp constant to 밑에 보이죠? interpolate vector from current to target with constant step이라고 그 양 지점 간의 어떤 특정 속도를 지정된 속도에 따라서 물체가 지속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겁니다. 약간 유니티로 따지면은 스무스 댐프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건 약간 선형 보관이어서 이 평행적으로 이동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떤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et owner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그 오너죠. 그러면 그 상위에 있는 그 캐릭터 아니지. 그 우리가 이동시킬 그 액터를 뜻하죠. set actor location new location 우리가 지정한 그 로케이션을 매 프레임마다 지금 틱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매 틱마다 이 과정을 수행할 것이고 이 위치는 저희가 이 interrupt constants 2를 사용함에 따라서 이 new location이 매 프레임마다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행하는 거는 이 코드 한 줄이지만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변수가 틱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점이랑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정해 주냐에 따라서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걸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2로 또 올라가서 일단은 vector current location 정하는 게 가장 쉽죠. 왜냐면은 현재 위치는 그냥 바로 현재 위치를 받으면 되니까요. 매 프레임마다 위치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호출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벡터 로케이션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스피드가 있잖아요. 저희는 스피드를 파라미터로 뽑아내가지고 그 스피드가 얼마인지 뭐 초당 뭐 10m per second 해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지정을 하면은 저희가 약간 체감이 잘 안 들어요. 어떻게 이 물체가 10m per second로 움직이고 있어 라고 설정을 해두면은 저희 입장에서 약간 감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엔진에서 보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만큼 움직인다고 하면 뭐 차량 잘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는지라는 정도의 감이 있긴 하지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시간으로 정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offset 이것도 따로 정해줄 거야. 랭스라는 걸 따로 정해줄 거고 offset을 따로 정해준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벡터에 해당되는 랭스를 시간에 따라서 나누면은 스피드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이 move time이랑 offset을 가지고 입력을 해서 그 스피드가 자동적으로 이제 연산되게끔 만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로케이션 F 벡터 타겟 로케이션은 처음 이제 로케이션으로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should move 역시 이것도 설정을 해줄 거예요. should move 움직여 한다면은 우리는 그 해당 물체를 태그를 가진 물체를 어떤 특정 태그를 가진 물체를 그랩을 해서 그 위치로 옮겼을 때 이게 should move가 true로 변하면서 원래는 기본 디폴트 값이 false로 되어 있다가 true로 바뀌면서 이 타겟 로케이션의 지점을 바꿀 겁니다. 그 지점은 오리지널 로케이션 플러스 무브 옵셋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 해당 파라미터들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제부터.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비긴 플레이일 때 이제 오리지널 로케이션 한번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오리지널 로케이션은 그냥 완전 첫 프레임에 get actor location을 하면 되겠죠.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비긴 플레이이기 때문에 첫 프레임에 가장 그 물체의 초기 위치를 받은 거고 이거는 이제 틱 컴포넌트 아니기 때문에 매 프레임당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러니까 변하니까 계속 위치도 바뀌겠죠. 커런트 로케이션도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다 설정을 주겠습니다. 네. 오리지널 스펠링 맞지? 오리지널 이상한데 오리지널 로케이션 헤더 파일에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먼저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쓰는 게 편하긴 한데 저는 뭔가 다 적어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안 빼먹고 점점 순차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걸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New property
edit anywhere. 저희가 이 파라미터를 그 에디터에서 설정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edit anywhere 해가지고 어디서든 다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f 벡터 일단 move offset이 필요하겠죠. 얼마큼 움직이고 싶냐. 그리고 your property 똑같이 이건 복사 해야겠다. 바닥 치는 거. 그리고 시간도 필요하겠죠. 시간은 플롯 값이면 되겠죠. move time 방금 설정해 놓은 이름이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하나 더 뭐 필요하죠. original location should move. 오리지널 로케이션은 따로 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물체가 가지는 본연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따로 프로퍼티에서 edit anywhere가 필요 없죠. 우리가 바꿀 건 아니니까. 오리지널 로케이션 월드에 설정해 놓으면 되죠. 그 액터를 배치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오리지널 로케이션이 그냥 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긴 플레이에서 오리지널 로케이션 하나 필요하고 오리지널 왜 이렇게 오타가 와있냐. 오리지널 로케이션 should move 하나 정해줘야 됩니다. 불감 불린값 should move 이거는 근데 바깥으로 빼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이 코드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should move 하나 정해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리지널 로케이션 이 should move를 바꿔줄 메서드 하나를 더 생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외부에서 참조를 해야 되거든요. 참조라기보다 외부에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외부에서 should move를 바꾸는데 여기서 그 바꾸게끔 만들 수 있는 퍼블릭 함수를 하나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퍼블릭이 있어야 되고 void set should move 하면 좋겠죠. should move 불린값 new should 안 헷갈리게 should move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클릭해서 정의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should move는 이 외부에서 호출할 때 new should move 나 왜 오타 왜 이러니 should move 이 should move를 받아서 should move를 반환하는 거죠. 불린 값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왜 보이드로 했니? 아니지 보이드로 해도 괜찮죠. 어차피 should move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거 뭔지 한번 확인해보고 기본적으로 초기화도 같이 동시에 해주겠습니다. 오프셋은 설정할 필요 없고 직접 써도 되지만은 이 값이 없으면은 왜냐면 타임에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게 0이면은 그 0으로 나누면은 안 되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아마 익셉션 뜰 것 같아가지고 초기화 다 시켜주고 false 처음에 false였다고 저희가 만약에 체크를 하면은 물체가 움직이는 걸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장장을 한 다음에 어떤 느낌이냐. 이 친구 그냥 밑에 있는 이 친구 불려가지고 사이즈 바꿔가지고 위에다 박아놨어요. 아래쪽은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아래서 이 친구를 위로 움직일 건데 여기다가 무버를 더하면 됩니다. 컴파일 아니구나. 라이브 코딩 해주시고 뭐가 잘못됐니? 내가 불러 바꿨어? void 헤드 파일에 41줄 이거 퍼블릭으로 가야 되나? 볼게요. 여기 이미 있구나. 왜 두 개를 했지? 아마 이미 있는 값인데 왜 또 선언을 했냐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코딩을 하면 여기서 문서 저희가
이 코딩을 한 컴포넌트를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저희가 설정해 놓은 이제 오프셋 값들 다 보이죠. 그 클래스 이름이 그 약간 카테고리로 정해져 있고, 이거를 막 한 1000으로 10m 올리려고 합니다. 4초 만에. 그리고 이 슈드 무브를 체크를 하면은 지금 움직일 건데, 아마 무버브를 하지 않은 이상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움직임? 안 움직이죠. 에러 뜹니다. 이게 스태틱이니까 안 움직인다, 바꿔줘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 뭐 설정을 하면은, 하고 나서 플레이를 누르면은 친구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유령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보면은 하늘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4초 만에 올라가는 거니까 아주 빨리 올라가서 제가 천천히 움직이는 걸 못 봤는데, F8 누르면은 기존 값에서 1000을 더한 값이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나? 한 오브 타임을 한 200초 막 이렇게 설정을 하면 엄청 천천히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엄청 천천히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물체를 움직이는 코드였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전에도 이제 액터 제어를 했지만은 이전과 방식이 다른 게, 이 체크를 다시 해제를 하면 원래 제어도 다시 돌아갑니다. 트루로 바꿨을 때 다시 올라오고, 펄스로 했을 때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그 이유가, 제가 코드를 이렇게 짠 이유가, 이 타겟 로케이션을 처음에는 오리지널 로케이션으로 지정을 해놨다가 슈드 무브가 이제 트루로 되면은 이게 가려집니다. 오프셋으로 위치로. 근데 슈드 무브가 다시 이제 체크가 해제되면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을 거고 다시 오리지널 로케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true냐 아니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다 else를 쓴 다음에 저거를 이제 다시 배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짰다. 그리고 이렇게 짤 수 있는 이유는, 이 대상 위치를 바꾸는 순간 이 interp constant 2라는 함수가 실행되는 그 대상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짤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물체 움직이는 거, 무버 컴포넌트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에서 만약에 여기 테이블 위에다가 어떤 컬라이더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 박스 안에, 구역 안에 이 칼을 집어서 여기로 올리면은 이 위에 이 물체가 should move라는 그 불린 값을 true로 변경한 다음에 이제 얘가 올라가서 우리가 2층을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을까요? 네, 한번 끊고 다음에 이제 손 그래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버는 간단하죠.